조정할 때 어떤 것들 남편한테 주장하고 싶어요? 이런 거 말씀 주시면은 우리가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네. 다 제가 했거든요. 독박 육아? 아니요, 사실 저는 제가 독박이란 단어는 좀 싫어요, 사실. 네. 왜냐면 그건 약간 제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 것 같은 느낌의 단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제 일을 한 거긴 한데 네. 제가 이 대화에서 갑자기 뭘 느꼈는지 알아요? 어떤 남편분이 네. 옆에서 정말 세뇌를 잘 시켰구나. 지금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요. 저는 이건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일을 했기 때문에 독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라고 하셨거든요. 네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같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혼자 했다는 거를 억울하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세뇌? 세뇌일 수도 요즘에 재판 가서 당사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판사님한테 혼날 수도 있는 멘트예요. 아, 그래요? 그럼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이제 살아왔는데 그렇게들 얘기를 하시니까 아, 정말 그런가? 그냥 내가 바본가? 혼란스러운 면이 좀 있었어요. 남편분하고 대련하고 이러는 거는 하고 싶어서 하시는 거 맞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때 대련한 게 사실 계속 아파요, 아직. 아파. 아우. 힘들어. 역시 센 거 할까? 그래서 제가 계속 파스를 붙이고 이쪽을 고개를 사실 이렇게 안 돼요. 근데 남편은 제가 나 몸이 여기가 계속 아파 그러면 아 그래 너가 스트레칭을 안 해서 그래 운동해예요. 결론은 똑같아요. 저는 사실 그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남편이 대련이라는 그 포장지를 쓰고 네. 아내를 폭행하려 하고 있구나. 저는 사실 그 생각도 들었어요. 당연히 아내분은 또 내가 뭐 폭행 당한 거 이게 아니고 뭐 자발적으로 한다고 하셨겠지만 그쯤은 출산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근데 그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거라는 그 타이틀 자체가 남편은 없어요. 그게 사실 임신했을 때부터 애를 낳았으니까 더 가벼워진 거 아니야? 더 이제 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푸시업 하고 빨리 잇몸 일으키기 좀 해 이제 막 그러는데 근데 그러더라고요. 배에 무리가 가면 안 된다고 해서 이게 다 안 안 다쳐서 다쳤으니까, 네,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그거 하면 안 된대. 야 그런 게 어딨어? 일단 해. 운동을 해서 다 돼요. 뭐가 됐든 오랜만에 상담하면서 숨이 막히네요. 네, 아이고. 정리를 하고 네. 이혼한다 그러면 재산 분할 양육이 중요하니까 재산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안성천 안에 4,000평 정도 땅 있고요. 네. 그럼 이게 지금 시세로 보면 어느 정도 될까요? 사이 왔다 갔다 그 필지마다 좀 그렇네요 진짜. 네, 그 정도 될 거예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세 채. 아파트 세 채? 네. 용인께 나다 할 거예요. 그게 한 정도 하고 그러면 다 합쳐도 한 10억은 넘겠네. 자동차 7대 있어요. 자동차 7대 있어요? 네. 제일 비싼 차가 뭐예요? 제일 비싼 차는 오토바이 6대 있어요. 뭐가 리스가 끼고 이런 거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다 산 거예요. 오디오 장비를 15년 정도 모았어요. 그건 어느 정도 돼요 시가가? 될 거예요. 어? 될 거예요. 네. 좋습니다. 이 지금 그렇게 따져도 어림잡아도 지금 재산 자체가 거의 10억은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정도 될 거예요. 부부의 공동재산은 분할해야 돼요. 네. 그렇죠? 네. 잘 아시죠 그거는? 네, 네, 네. 그러니까 결혼 전 재산, 그다음에 결혼한 다음에 형성된 재산. 이걸 좀 구별하기 위해서예요. 어떠세요? 결혼 전엔 빵원이었어요. 부부 생활 하시면서는 네. 결혼 이후에 이렇게 모으신 거네. 네. 자, 이거 모은 건 어떻게 모은 거예요? 원룸에서 시작했거든요. 첫째가 생겼을 때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근데 이제 등기를 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이게 이런 무슨 게 물건 있구나.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파트 하나 사고 계약하고
일주일 있다가 다시 와가지고 몰래 와가지고 또 계약하고 세 번째는 진짜 직장인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계약을 넣었어요. 근데 그게 고덕이 막 터지고 고덕이 어디 얘기하는? 강동구 고덕 얘기하는 거야? 평택에 평택 고덕 거기에 네. 오르고 전세 주고 돈 생기고 아파트는 3개 샀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땅 사러 땅을 사야 다녔어요. 되겠다. 그래가지고 쪼가리 땅 나오면은 샀어요? 밤에 가서 계약을 막 하고 다녔어요. 일 끝나고. 그래가지고 빚이 그때는 10억.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부터 일을 또 했어요. 새벽에 일도 하고 밤에 새벽에 하는 일들은 뭐예요? 그게 이제 수입땡. 수입땡을 네, 직접 하신 거예요, 그렇지, 그거를? 직접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해가지고 이것도 수익이 많이 난 거예요. 많이 났죠. 어. 그게 월급보다 훨씬 많을 때가 많았죠. 그래서 이렇게 돈을 모은 거를 다시 땅을 사고 이자 재테크를 하신 내고. 거예요? 이자 내고? 네, 그럼 지금 여기 여전히 대출이 있으시겠네. 이제는 없습니다. 대출 다 갚았어요? 그게 중간에 땅이 한 덩어리가 팔렸어요. 근데 그게 살 때는 샀는데 팔 때 뭐야? 네? 뭐예요? 팔 때 세금 떼고 거의 으로 팔았거든요. 그걸로 이제 모든 게 다 탕감이 됐어요. 거의 10배 이상이 올랐네. 네, 땅은 그렇게 오르더라고요, 무섭게. 아내랑은 이런 얘기들은 어떻게 좀 하신 거예요? 남편분이 근데 자산이 조금 있으시네요. 이거 알고 계시나요? 자산이 있는 건? 재산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잘. 재산은 없는 것 같다고요? 모르겠어요. 그냥 남편의 재산 현황을 모르신다고요? 저 정확히 잘 몰라요. 정확히 모른다고? 네. 토지 정도는 물려받은 것 같은 이제 그런 걸로 알고 있고 결혼 전에는 빵원이었어요. 부부 생활 하시면서는 네. 결혼 이후에 이렇게 모으신 건데. 네. 그 자산이 네. 저랑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왜 관련이 없죠? 관련이 네. 없어요. 저는 사실 얼마큼 어느 정도로 있는지 모르고 제가 그걸로 제가 솔직히 득본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도 있고 하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자산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네. 거죠. 혹시 사람 일이 모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네. 내가 만약에 나중에 진짜 이혼을 해야 될 상황이다. 네. 그런데 남편 재산을 모른다. 네. 그때는 합의 이혼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네. 그에 따른 내 몫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소송을 통해서 파악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네. 네. 남편의 모든 재산 합해서 우리 뭐 어림 잡아도 한 10억 사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남편의 재산 가져오는 방향으로 재산 분할을 원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못 드리죠. 지금 10억이 나갔는데. 근데 재산 분할 얘기하잖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저기 한다고 했어? 그 저기를 몇 대 몇으로 한다고 했어? 아니 몇 대 몇은 필요 없고 응. 그거는 어떻게 얘기했는데? 와. 그게 정리가 되겠냐? 근데 몇 대 몇은 필요 없고 응. 그냥 근데 봐봐. 부부여도 나는 오빠의 자산을 내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지. 솔직히 근데 있는데 모르는 거지. 봄이 재산 얼마인지 아직 몰라. 그렇다고 모르잖아. 그치 모르잖아. 너 근데 땅 이제 내가 몇 평 있는지 월급도 모르잖아. 월급도 모르지. 그러니까 월급 얼마인지 나한테 얘기할 수 있어 지금? 다른데 매달? 월급만 얘기해? 그러니까 그럼 매달 다른데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일반적인 직장인의 월급이면은 지금 이렇게 어떻게 살아? 진짜 나는 내가 바본가 봐. 내가 X였어. 그렇게 좀. 일부러 래프 산 거잖아 또. 와, 그래도 며칠 지난 그래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네. 긍정적인 변화요? 그걸 내가 아는 게 그래, 긍정적인 그렇지. 변화라는 거야? 그래? 난 아닌데. 난 번째 내가 스텝이. 더 X인 걸 알아가는 느낌인데. 왜냐면 그동안에 사왔구나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게 사람이 쉽게 바뀌냐고.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건지 이혼을 하는 건지 결론이 나겠구나. 어머니는 제가 이혼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안 되지. 돌아버리지 엄마도 돌아버린 거야. 네가 잔소리. 그러니까 너 정신 번쩍 차리고 살아. 제가 우리 가족들 옆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가정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 아마 진짜 이혼해야 돼. 자, 지금부터 최종 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부부 입장해 주세요. 내가 사라져줘야만 아내가 좀 웃을 수 있고 아내가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니까 한 번도 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남편은 남편 생각만 하는 사람. 두 분 모두 프로그램 수행하시고 애쓰셨습니다. 네, 우선 수남께서 그동안의 경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남편 신홍철 씨는 본인의 잘못을 세상에 알리고 질타를 받고 싶다는 이유로 캠프에 입소를 했는데요. 신청은 제가 했고요. 저한테 하자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살다가는 이혼을 당할 것 같아서 아니 내가 부탄 사오란 지가 언제냐? 지금 또 급하게 나가서 사와야 되잖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내가 극혐하는 짓을 또 해야 되잖아 지금. 그까짓 걸 왜 극혐하냐고요? 뭔데? 지금 싹 뺏어가지고 이 꼴을 당하면서 왜 저러고 살아? 남편의 바람대로 질타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연민의 연민이 한 방울도 없어요. 주변 사람들은 아주 타 죽겠구나. 네. 네가 정말 극혐이야, 아주 그냥. 극한 혐오라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료하게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루션을 통해 본인의 잘못을 깨닫고 변하기를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절대 안 바뀔 것 같아요. 이혼할 마음이 0%예요. 없어요였는데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내는 여전히 남편은 변하지 못할 거라며 불신을 거두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수남 고생하셨습니다. 캠프 참여한 전과 후에 이혼에 대해서 마음의 변화가 있으셨어요? 아니요. 저는 똑같아요. 똑같이 이혼, 없어요. 네, 네. 이혼 의사가 없다. 네, 남편은 어떠세요? 저 이제 제가 신청했으니까 저 네, 그래도 저에 대한 믿음이 아직 이렇게 불확실한 점이 있어서 네, 이혼 의사가 있습니다. 이혼 의사가 있습니다. 이번 7기는 아주 특이하게 이분들이 자기를 탓하면서 처복들은 다 있어요. 그 말이 그거잖아요. 본인이 나는 쟤랑 이혼하고 싶어가 아니라 널 위해서야 잖아요. 쟤는 아직 정신을 덜 차렸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남편이 이혼 의사를 들었는데요. 네. 네, 우리 아내께서는 어떻게 재산 분할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사실 재산을 아마 아내보다는 남편은 정확하게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지금 일단 거주하고 있으신 집이 있으세요. 네, 맞아요. 그렇죠? 일단 거주하고 있는 집이 하나 어디죠? 있고, 거기가 안성입니다. 안성. 한 8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세 채, 네. 용인, 평택, 고덕 세 개, 예. 9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안성 천안 일대에 땅이 한 4천 평 정도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등락이 조금 네네, 있는 걸 있겠죠. 감안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가 7대, 그 다음에 오토바이가 있어요. 오토바이가 6대가 있어요. 오토바이가 6대나 있어요? 하여튼 뭐 대단합니다. 네네. 네. 이제 또 남편분은 취미가 굉장히 고가의 장비를 요하는 취미들이 좀 있었어요. 아주 제빵, 많죠. 음악, 게임 이런 거. 네네. 한 거의 한 정도. 어휴, 꽤 나해, 그게. 그다음 예금이 또 있고요. 예금은 많지는 않습니다. 1억 정도. 왜냐하면 땅이나 이런 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남편이 기본적으로 직장을 가지면 자동차 관련해가지고 좀 파트타임처럼 일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고정 수입이 한 100만 원 되고 월세가 한 100만 원 정도 나오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림 잡아도 한 10억 사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구나 했고 그래서 좀 놀랐어요. 뭐 예를 들면 눈에 보이는 것들, 차, 뭐 물건들 이런 거는 알고 있었던 건데 그게 그렇게 세게 클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거기서 좀 놀라긴 했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사전에 논의를 했었는데요. 뭐 남편이 그동안 아내한테 했던 얘기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혼을 한다면 한다면 나는 다 주겠다. 나는 다 주겠다. 다 주겠다. 그래서 저희는 다 받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모든 재산 합해서 7대 3, 우리가 3. 아, 우리가 3이요? 그래요? 적은 것 저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적어서라기보다는 본인이 그걸 기억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막 약속을 했어요. 만약에 안 살게 되면 나는 나의 모든 걸 너희들한테 준다고. 본인이 자기 입으로 땅땅땅 얘기했으니까 제가 그 말을 내뱉은 말은 지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그러면 조정할 때 전 재산 네. 달라고. 다 주겠다. 그래서 저희는 다 받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혼을 원치 않았었고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아이들 출산하고 양육하고 했는데 이혼을 또 원하기까지 하신다.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억울해서 그 억울한 것도 보상받고 지난간 열심히 노력했던 것도 있고 남편이 결혼 생활 중에 한 약속도 있으니 네, 남편의 재산 모두를 저희가 가져오는 방향으로 재산 분할을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 다는 아니던데? 뭐 하나 얘기한 게 있잖아요. 전체 얘기하셨다고요? 다예요. 팬티 한 장 달랑 들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팬티 한 장은 얘기했어요. 만스 한 장은 자기가 갖고 그 전체다라고 나가겠다. 하시면 안 되죠. 고급 팬티가 될 수도 있는데. 다만 이제 10대형 얘기하셨고 이제 팬티 한 장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아이 넷의 양육권을 엄마가 행사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네. 기본 지금 현재의 환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풍족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빠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제 10대형은 아니고요. 거기서 이제 본인도 그래도 시작은 해야 뭐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예. 아파트뿐만 아니라 집이 네 채인 거잖아요. 네. 세 채랑 갖고 있는. 주택이랑. 그 중에 가장 저렴한 거 하나. 일단 아파트는. 요즘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아니 근데 지금 안성에 지금 그 팔어. 집을 보니까 거기도 겉에나 뭐 이런 게 그렇게 뭐 되게 오히려 아파트가 더 나가는 거 아니? 그러니까 땅값이 있으니까. 거기는 오래된 집이긴 한데요. 땅이 근데 넓고. 집값은 이제 형성이 아예 안 돼요. 아 땅이 넓어요? 땅이 500평이라서. 아 그래요? 네. 오, 안성인데 거기도 예. 그렇구나. 예. 그래서 저희는 아파트 하나 일단 첫 번째. 오, 네. 그 시세를 따졌을 때 가장 낮은 아파트. 그거 하나. 자동차가 7대잖아요. 그 중에 하나 갖고 오겠다. 버스죠 버스. 캠핑버스? 어차피 아니 버스 아니고요. 잠깐만요. 버스 아니고 아니 버스는 잠깐. 어차피 본인 버스는 타지도 혼자 못하는데 그 아니, 버스를 버스 말이에요, 줘, 잠깐. 버스. 좀 줍시다. 아니 팔리지도 않아요 그 버스는. 근데 버스 말고도 안 팔릴 게 하나 있어요. 뭐요? 최근에 산 94년도식. 아, 다 줘요 그런 거는 가지도 마. 왜 웃으세요? 폐차비가 더 나와. 아니 잘못하면. 폐차가 아니라 그거 부품을 완전히 새로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폐차비가 더 괜찮아요? 나온다고 그건. 괜찮아요? 어머 괜찮습니다. 하나. 그 다음에 네. 오토바이 6대인데 그 중에 오토바이 하나. 출퇴근 주로 많이 하고 하는 그 네. 그다음에 팬티 한 장. 이렇게 예, 4개. 상의는 탈의하고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네. 이혼을 하던 이혼을 안 하던 제가 아무래도 먼저 갈 확률이 훨씬 높으니까요. 어째 됐든 아이들이랑 아내한테 갈 건데 그러면 거의 진짜 이상이 되는데. 네. 그렇게 결혼하고 하면 또 된다? 한 게 어차피 애들이랑 뭐 그 재산들을 아내한테 줘서 아이들이 충분히 지금처럼 잘 교육받고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네. 그 취지인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본인이 다 주겠다라는 거에 그 말은 지키긴 할 건가 보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그럼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양육비는 어떻게 하실 건데? 양육비는 못 드리죠. 아니, 무슨 이거 말씀이세요? 중에 지금 복이 나갔는데 여기다 양육비를 어디로- 어떻게 줘요? 사실은 이거예요. 근데 남편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본인이 지금까지 읽었고 본인은 오히려 그걸 약간 즐기는 이상한 성격이시긴 하세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제로 베이스로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생각은 맞으세요. 근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양육비를 지금 약속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새로 시작하니까. 그렇지만 본인이 내가 다시 시작해서 내 소득이 생기면 소득에 맞춰서 지급하겠다라는 의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재산 분할 다 드리니까 그거 양육비는 나한테 좀 맡겨달라. 그렇게 합의해달라. 네, 네 맞습니다. 최선을 그리고 사실- 다하겠다. 소득에 맞춰서. 이렇게 하고. 네, 저희 받아들입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본 거에 비추어서 우리 남편의 이혼 의사는 어떠세요? 이틀간 일단 말을 엄청 어렵게 하세요. 네, 제가 바뀔 수만 있다면 제가 아내한테 하는 게 바뀌고 싶고 바뀐다면 네, 이혼하고 싶지는 사실 않습니다. 네. 아내분은 여전히 이렇게 뭐 엄청난 재산 분할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혼 의사의 변화는 없는 것인가요? 네. 여전히 이혼하고 싶지 않고 네.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그 그쵸. 말씀인 거죠? 네. 네. 그러면 네, 저희가 그 요구 사항을 조금 정리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오전 7시에서 9시 30분까지 오후 6시에서 9시까지는 남편 혼자서 취미 생활하는 것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 시간에 애들 일어나서 복작복작할 때 등원 준비하고 이런 것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또 맞아요. 저녁 시간에는 같이 식사한 다음에 같이 치우고 애들 잠드는 시간 전까지 좀 시간 좀 보내주시고 했으면 좋겠어서요. 가능하실까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오전 거는 좀 빵 만들지 말고 도와주시고 저녁 거는 만약에 못할 것 같으면 그냥 들어오지 말고 밖에 있어요. 그렇죠. 네. 어?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오히려 혼자서 안에서 놀지 말고. 아, 그쵸. 그렇죠? 쉽죠? 네. 내가 딱 보니까 이 사람 집에 있으면 그냥 이걸로 그냥 스트레스 주니까 아예 그럴 거면 밖에서 있다가 들어오든가. 맞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그 남편분이 취미 생활할 때 조금 돈 지출이 큰 편인데 그 이거를 사후 통보하는 식으로 지금 지출이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200만 원 이상의 물건을 사기 전에는 아내에게 좀 동의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네, 네. 200만 원 이상이 많아요?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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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많아요. 모든 게 다 네, 엄청 많아요. 200만 원 이하가 없습니다. 없어요. 거의. 네. 예전에는 그런 식이 있어요. 캠핑버스면 우리 캠핑버스 사는 거 어때? 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버스가 나는 들어오니까. 나는 별로야 라고 얘기했는데 아 그래? 알았어 해놓고 다음날 갖고 왔거든요. 분명 알겠다고 했는데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제한을 네. 걸 필요가 있을 것 그에 같아요. 대한 거는 그리고 당분간은 이렇게 합시다. 당분간 뭐 사고 싶으면 채소 마켓 가서 다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사든가, 어? 그래서 그 돈으로 충당을 해 앞으로 본인 뭐 하고 싶은 거는. 좋습니다. 네. 어렵다. 할 수 있겠어요? 그 2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했어요. 아유, 그건 어려울 것 같고. 아가씨도 하는 소리 하고. 근데 뭐, 조금만 좀 돈이 뭐 올려주세요. 얼마나 있는데 뭐 이 사람이. 그러면 도대체. 마지막으로. 네. 네, 그러면 고가의 장비라는 점은 알고 있으니까 제가 네. 조금 저 올려볼게요. 어느 정도로. 그러면 300. 네, 300. 네. 네, 300. 300에서 모든 걸 사기 전에 협의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협의하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관련해서 이제 남편. 저희 이제 사실은 남편분이 그렇게 바라는 건 별로 없어요. 네. 아까 그 이제 잔소리하게 되는 계기들이 조금 이제 미루게 되는 경우에. 근데 뭐 무조건 미루지 마라 이게 아니라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정하자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좀 하자. 딱 집 안은 아내가 하고 집 밖에 뭐 쓰레기 이런 것들은 남편이 다. 그래서 집 밖에 대해서는 전혀 아예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저는 또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기존의 생활을 비추어 봤을 때 이렇게 정해놓으면 남편분이 집안일은 아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당연히 아내가 다 해야 되지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집 밖에 치울 일이 많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의 이걸 좀 다 해주세요. 집 안에서의 일어나는 일로 잔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집 안의 일이 밖으로 이어지는 거지 또 그게 이어지는구나. 따로따로가 될 수 없다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네. 그건 좋아요. 그거는 좋아. 그러면 그냥 잔소리 안 하는 걸로 하고. 자, 캠핑 갈 때 요거는 어떠세요? 지금 부탄가스 그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네. 이제 계속 다니다 보니까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소모품에. 그렇죠? 그래서 그 소모품을 챙기는 거는 아내가. 근데 딴거 말고. 남편분께서 전담해 주시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요? 아내가 지금 맞아요. 아기가 넷이나 돼가지고. 제가 그 얘기도 했었어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오늘 남편이 오늘 출근 전에 그 얘기를 하고 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날 일정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오는 길에 퇴근하고 오는 길에 그거를 좀 사갖고 사다 주면 안 돼? 와줄래? 라고 하면요. 하면. 그거를 까먹어요. 응. 근데 가는 날 당일이 됐어요. 안 사왔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안 사왔으면 네가 알아서 사다 놨어야지가 되거든요. 됐다. 철회다. 뭐 그렇게 캠핑 좋아하고 2박 3일 뭐 난리를 피우는 사람이 아 그럼 그 안에 뭐 떨어지는 건 본인이 좀 갖다 챙겨야 될 거 아니야.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 말이. 시간도 많다고 그러면서 왜 안 하는 거야 도대체. 뭘 하는데.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네. 처음에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잔소리가 생각나면 잔소리를 하지 않고 제가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네. 하겠죠. 한 번에 다 지킬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하려고 하진 않을까요? 하나씩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그거를 돌아가면 그걸 진짜 액자를 만들어가지고 걸어놓으려고 하거든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아내의 마음을 바꿔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정도는 원래 하는 거예요. 네. 결혼하면. 저는 이거보다 더 해요. 네. 아우 훌륭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